자, 이번 시간에는 보관법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관법에는 크게 선형보관법, 그 다음에 선형보관법에서 좀 고차항으로 연산할 수 있는 라그랑주 보관법, 그 다음에 스플라인 보관법, 자, 이렇게 크게 몇 가지의 보관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형 보관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원래의 함수가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동작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한 값만을 가지고 이 중간 사이에 값을 추정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강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지금 4개의 좌표가 있죠. 자, 4개의 좌표가 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보니까 1부터 1.3까지가 있습니다. 1.2, 1.3. 자, 이렇게 값이 있죠. 자, 그래서 x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편의상 우리 x1이라고 하죠.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5 치스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뭐 정답을 일단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지금 탄젠트의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탄젠트의 값으로 y2의 값을 y1이죠. y1을 탄젠트로 이렇게 x1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요 탄젠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y 값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로만 있다. x하고 y에 대한 좌표만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탄젠트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OT, 그다음에 x1, 그다음에 x2를 y1이 있죠. 자, 이렇게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곱하기 4에 대한 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1도 1 곱하기 4. 그래서 x하고 y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프를 1대1로 대응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조금 보게 되면은 저는 점 4개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 4개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뭔가 선이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뭔가 꺾여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기 먼저 의문이 드는 거는 얘가 왜 선을 긋지? 자, 매트랩이나 옥타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두 점 사이에 그냥 선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기는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1차 선형 보관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트랩이나 옥타브는 그래프를 그릴 때 1차 선형된 보관값을 보여준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점을 보고 싶은데 아직은 보관 안 했으니까 점만 먼저 보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콤마하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에 점 또는 별표, 자,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별표로 한번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정한 점만 이렇게 별표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 선형 보관한 게 조금 더 보기 좋겠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쉬 아니면 대시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점 선점 하는 형태가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대시로 표현을 하도록 하죠. 자, 엔터를 쳐보게 되면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별표하고 선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찰한 좌표값,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선형 보관된 값이 있으니까 자, 보기는 좀 좋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탄젠트야? 라고 알기는 상당히 어렵죠. 자, 한번 우리 관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차함수로 보일 수도 있고요. 탄젠트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거의 그래프를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0.95부터 1.3의 값으로 표현을 하고 1.5부터 4의 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프를 플롯이라고 명령을 쳐주게 되면요, 얘가 알아서 요 점에 대한 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가 절대 좌표에 대한 그래프 0부터 시작하고 x가 0부터 시작하고 y가 0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 약간 궁금해지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에 ax, is, axis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를 하고 처음에 x 좌표, 우리가 보려고 하는 x의 시작 좌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보려고 하는 x의 끝 좌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0부터 시작하자 했으니까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좀 헛갈리는데, 자, 1, 0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좌표축이 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0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y값은 0부터 3.6까지니까 4까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로 놓고요. 그 다음에 y의 범위를 0부터 4까지 놨을 때 이렇게 별표끼리 연결해서 선을 그었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합쳐져서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부터 2부터 0부터 4까지일 때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많이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좁게 놓고 봤을 때 보이는 그래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놓고 보는 걸로 이게 그래프가 원래는 뭐 선형이다 아니면은 뭔가 이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자, 이 선을 한번 또 빼보도록 할게요. 자, 선을 뺐을 경우에는 있어. 자, 선을 빼면은 BLOT x1, y1. 자, 별표만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엑시스 한번 더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선이 표현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x가 2까지이고 y가 4까지이죠. 자, 그러면은 y하고 x의 길이가 지금 서로 비율이 안 맞습니다. 자, 그럼 비율을 맞추려면 x하고 y를 같게 맞춰야겠죠. 자, 그러면은 엑시스를 이렇게 똑같이 4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왜 이래? 왜 이래? 마우스가 계속 이상 동작을 하네요. 자, 보면은 자, x하고 y가 비율이 1대1로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제가 앞에 처음에 보여줬던 그래프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으로 놓았을 때 뭔가 형태가 상당히 달라 보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트랩이나 옥타브에서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그래프만 보고 이미지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또 상당히 낭패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요 좌표를 가지고 선형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형 보관을 보게 되면은 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점이 찍히죠. 점 찍히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자, x2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2는 보게 되면은 자, 4개의 좌표가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린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좌표를 한번 여러 개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1이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는 0.1씩 빼가지고 0.9부터 1.3이니까 1.4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9부터 그 다음에 1.4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간격을 상당히 촘촘하게 해가지고 원래 그래프처럼 보이도록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한 1000개의 좌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괄호 올렸죠. 자, 림스페이스 0.9, 1.4, 1000개의 점을 이렇게 적고 1000 하면 또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제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2는 여기에 탄젠트 값. 아이고, 세미콜론 안 붙였네요. 자, 그러면 x2하고 y1은 4개의 점이고 x2는 1000개의 점이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플롯 x1, 그 다음에 y1, 그 다음에 플롯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릴 때는 이렇게 x2, y2, 자, 이렇게 앞에 있는 페어, 그 다음에 뒤에서 계산한 페어를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은 한 그래프에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엔터를 쳐보면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값을 관찰한 결과,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림스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이에 1000개의 점이 놓도록 해 가지고 미려하게 그린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 확대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 1.15인 상태에서의 값을 한번, 보관된 값을 뽑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1.15일 때 값이 요걸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다, 계산으로 나온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보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지점이 있을 때 이 두 지점을 잇는 선에 대한 직선을 세우게 되는데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지점을 가지고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에서 보는 것처럼 1.1하고 1.2 두 지점을 지나는 곡선에 대해서 기울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여기 보게 되는 것처럼 x0 빼기 x1, 그 다음에 y0 빼기 y1,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 m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어디 있습니까? 자, 2.572 빼기 여기 써줄게요. 자, y0 빼기 y1, 그 다음에 x0 빼기 x1. 자, 이게 기울기에 대한 공식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주석을 표시를 하고요. 자, x0 같은 경우에는 여기 y0 같은 경우에는 2.577이 되겠죠. 577, 그 다음에 572 빼기, 그 다음에 1.9648. 자, 나누기 x0에서 x1을 빼는 거니까 1.2 빼기 1.1이 되겠죠. 자, 이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지우고요. 자,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기울기가 6.074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이제 y 절편을 구해야겠죠. y 절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공식에 있는 것처럼 이 y 절편은 기울기에다가 그 다음에 x1을 곱한 값 더하기
그 다음에 있죠? y는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니까 자, 이 부분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y는 m 곱하기 x 빼기 m 곱하기 x1 더하기 y1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엔터 치면 뭐 에러가 나겠지만 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이쪽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y절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m이라는 값이 계산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m 곱하기 x1 더하기 y1이니까 x1이 1.1 그 다음에 더하기 1.9648 자,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7166 여기 4.7334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이 제가 아마 소수점을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의 이제 y는 함수를 구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익명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선형 보관된 함수를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f는 x 해서 x에 x 곱하기 m 더하기 m을 계산했으니까 6.0740이라고 할까요? 6.0740 그 다음에 빼기 계산 제대로 된 걸로 하죠. 4.7166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함수에 1.15의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우리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정확한 값을 정확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1차 선형 보관법을 이용한 1.15에서의 추정값, 보관한 값 이것을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했지만 이걸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함수로 만들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linear 1st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0, y0, 그 다음에 x1, y1의 값을 넣고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두 지점 사이에 알고 싶은 값 이것을 여기다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x절편을 계산을 y절편이죠. y절편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하고 절편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x값 이 x값에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을 넣었을 때 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그래서 리니어예요. 1st 하고 여기에 앞에서 우리 구했던 x1하고 y1의 값 그렇죠? 순서가 x0, y0, x1, y1이었죠. 자, 그래서 x0가 1.2, 그 다음에 이때 2.5722,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9648.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지점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1.15의 값을 알고 싶다.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줘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다음과 같이 6.07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766, 그 다음에 2.2685라는 이렇게 추정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형 보관법을 이용한 값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2차 보관법, 라그랑주 2차 보관법을 이용을 해서 1차 보관법 때와 같이 2차 보관법을 이용한 어떤 x에서의 y값을 보관을 한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요 점 4개가 있는 상태에서 x가 1.15일 때의 값을
라그랑주 2차 보관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그랑주 2차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2차이기 때문에 점을 3개를 필요로 합니다. 앞에서 1차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점이 2개가 관찰된 값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만들었죠. 2차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2차 점이 3개의 점이 필요로 하는 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기준을 그러면은 1.15이기 때문에 점을 3개를 선택할 때 1, 1.1, 1.2 요 앞에 있는 3개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있는 3개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자유인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앞에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라그랑주의 요 각각의 L에 대한 항이 3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그랑주 항들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음 했던 것처럼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죠. 자, L1의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값, 자, 일단 x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자, x의 원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 여기 첫 번째니까 x의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2.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그랑주 항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x의 자기 자신을 뺀 항의 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x 빼기, 자, 1이 아닌 1.1을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x 빼기 1.2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분모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요, x0 빼기 x1. 자, 그러니까 1 빼기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또 1 빼기 1.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y0를 곱해줘야겠죠. y0는 1.5574. 자, 이렇게 값이 계산된 게 첫 번째 L0의 항이 되겠습니다. 좀 값은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L0에 우리가 1.15라는 값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x가 1.15를 넣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 부분에 1.15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L0의 항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L0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뭐 좀 계속 잘못한 것 같은데 1.574 여기는 0.125가 나오네요. 뭐 강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L1의 경우는 1.15에서 위에 있는 게 가운데 있는 1.1을 빼야겠죠. 자, 1.1을 뺀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15에서 1.0 그 다음에 1.2. 자, 밑에 부분은 여기서는 1.1을 기준으로 빼주고 1.1 기준으로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1.2를 빼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1.9648.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다시 계산해가지고 강의 자료를 수정해서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L2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값이 이제 계산이 되겠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손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손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수월하게 진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에디터 부분에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반복이 좀 여러 개가 들어가죠. 분자, 분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계산을 한 게 L0, L1, L2.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는 것과 같이
반복문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복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자, L에 있는 L0, L1, L2를 생성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요 각각의 한 계산된 것들을 더하게 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이 계산된 값이 출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성한 요 코드를 보고 하나씩 따라가 보게 되면은 L0, L1, L2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결과값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요, W, 그 다음에 XY라고 되어 있는데, 이 W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값, 1.15의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3개의 좌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Y가 또 3개의 좌표에 대한 Y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입력을 할 때, 자, 이건 제가 입력을 앞에 잘못한 거라 가지고,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 1.15의 값을 넣고 뒤에는 x의 좌표, 그 다음에 여기는 y의 관측한 좌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값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값이 2.243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게 되면 계산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손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값이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면은 좀 제대로 된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이 손으로 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믿어야 된다. 라는 게 또 하나의 결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5차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보관법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